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강원 3사와 강원도민일보가 어젯밤 공동으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두 후보는 굵직한 현안에 대한 책임 공방과 최근의 고발전, 과거 행적까지 거론하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세정 기자입니다. 본선 무대에 오를 후보자 등록 후 처음 열린 강원도지사 후보 토론회. 두 후보는 한층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김진태 도정의 경제 실정과 인구 유출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왜 강원도만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까? 다른 시도는 다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결국 이 도지사의 경제 실력이 좀 부족했다. 건설 경기가 워낙 낮고 이렇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서 또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이 제대로 올라가지가 못해서 그렇게 된 점이 있습니다. 동서 고속화철도 관련 고발전을 벌인 두 후보는 토론회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동서고속철 그것과 관련해서 저를 고발하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꼭 야박하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동서고속철도 국비 방식의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3번이나 속기록에 남아있는데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빼고. 김진태 후보는 우상호 후보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새천년 NHK라는 유흥주점을 찾아가 여성 종업원과 유흥을 즐겼을 뿐 아니라 임수경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된 사건이다. 10여 번 이상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렸고 또 당사자인 임수경 씨하고도 직접 만나 사과를 했고. 강원도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수주에 실패한 것을 두고도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일 조건이 좋은 곳으로 기업이 선택한 것입니다. 전남도지사는 땅값을 거의 무료에 가깝게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1차, 2차 입찰을 할 때까지만 해도 강원도가 주 메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그 대통령 공약으로 광주로. 이번 토론회는 춘천 MBC와 원주 MBC, MBC 강원 영동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신경호 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중 숙박시설을 공짜로 이용하고 식사 비용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신 후보는 이미 지난 선거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과 22일 언론에 공개된 신경호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 일정표입니다. 1박 2일 동안 강릉에 머물며 출퇴근길 인사와 시장 방문, 정책 간담회 등 여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신 후보가 묵었던 숙소. 강릉 사천면에 위치한 이곳은 1박 가격이 수십만 원대에 달하는 풀빌라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신 후보 캠프 관계자의 가족으로 신 후보 등 관계자 10여 명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0만 원짜리인데 그리고 거기에 인당 들어가는 자지 않아도 회의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2만 원씩 내야 되거든. 최소 5명 들어갔다 그러면 2만 원씩이면 10이잖아요. 5명만 해도. 그럼 40이란 말이에요. 해당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고 관련 녹취록 등이 증거로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후보와 관련된 의혹 제기는 또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원주 일정을 소화하면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업주가 돈을 받지 않아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 후보 측은 관련 의혹들에 대해 강릉 숙소는 숙박 당일 캠프 관계자가 업소 사장에게 요금 20만 원을 지불했고 다음 날 자신이 캠프 관계자에게 현금으로 돈을 줬다며 기자들에게 입금 내역을 보여줬고 점심 식사 자리의 경우 자신이 먹은 식사값은 테이블에 두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와 전직 교사로부터 현금과 모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재선을 위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비슷한 성격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MBC가 보도한 인제 소양호 붕어 집단 폐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인제군의 조사와는 달리 어민들이 의뢰한 검사에선 황화수소가 폐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붉게 변색되거나 비늘이 벗겨져 나간 물고기들, 소양호에서 폐사한 붕어입니다. 어민들은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20여일 만에 어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붕어 집단 폐사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붕어는 그렇게 수만 마리가 죽어갈까? 저희가 가장 최근에 6명이 4시간 수거를 했는데 200리터짜리 통 3통을 채웠습니다. 인제군 남면 소양호 상류에서 1톤가량의 떡붕어가 폐사한 건 지난달 초. 인제군이 의뢰한 수질과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강원대학교에 의뢰한 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황화수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100배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남조류 같은 퇴적물이 분해되면서 나온 황화수소가 붕어 폐사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H2S의 원인 물질이 뭐냐? 그럼 제가 판단할 때는 조류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조류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게 분해가 되면서 H2S가 나오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소양강에 붕어가 많이 죽는다는데 그거 혹시 아세요? 그 여름에 이제 돼지똥하고 소똥 또 그리고 거기서 농약 친 물이 그게 엄청나게 많이 폐사하는 모양인데 네. 원인을 모른다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민들은 붕어 사체로 인한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2달째 수거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소양호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폐사 한 달이 지나서야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인제군과 관계기관은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원인 규명과 피해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은 아직입니다. 전국민주연합 노조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강릉시에서는 수도 검침원들의 희망퇴직으로 고용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 위탁 폐지하자! 전국 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 민주연합 노조원 300여 명이 양양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2008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사흘째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나아지지 않는 고용 조건 개선을 위해 양양군이 직접 나서라는 뜻입니다. 계속 그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뭐 퇴직금 누진제라든가 그런 것도 적용을 하나도 못 받고 10년이 됐든 15년을 일했든 20년을 일했든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노조법이 3월부터 시행되면서 하청 노조가 진짜 사장인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느껴지는 현장의 변화는 아직입니다. 양양군도 환경자원센터 관리감독은 행정행위일 뿐이고 직원의 채용이나 임금, 인사 등 사용자 권한 행사와는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공을 넘겼습니다. 위탁하면 오히려 예산, 비용 증가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소극적인 행정 그리고 무책임한 행정 계속 회피하고 강릉에서도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수도검침원들에 대해 일방적인 희망퇴직이 공고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노조와 협의 없이 전체 정원 24명 가운데 다음 달까지 4명의 희망퇴직이 공고됐고 지원자가 적어 정리해고 수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장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밥줄을 가지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정리해고를 한다, 인원을 줄여야 된다. 노조는 사실상 원청인 강릉시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청 책임을 확대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하청 노동자와 원청의 직교섭에 물꼬를 텄지만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강릉시장 선거를 둘러싼 지지 선언과 필승 대회가 잇따랐습니다. 강릉시청 공무원 노조 전직 지부장들은 강릉을 향한 열정과 책임감,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적 해안과 실천력 등을 이유로 들어 김중남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강릉시청 공무원 노조 지부장과 전국 공무원 노조 지부장 출신인 김중남 후보는 공직자 동료들의 지지는 무엇보다 값진 천군만마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릉시 당원협의회는 어제 강릉문화원에서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선거 분위기 확산에 나섰습니다. 또 권여결 전 강릉시장 예비후보를 선거대책총괄본부장, 김영기 전 강릉시의회 의장 등 8명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춘천의 대표 공연예술축제인 제38회 춘천 마임축제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 동안 춘천 전역에서 열립니다. 개막 프로그램인 아수라장은 24일 춘천 중앙로에서, 축제 하이라이트인 도깨비 난장은 30일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에서 밤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특히 성인 전용 공연 예술 난장 X가 신설돼 29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레고랜드 주차장에서 펼쳐집니다. 원주시가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으로 목표 모금액인 3천만 원이 달성된 후 시행될 예정이며 노후 주택의 구조 개선과 생활 편의시설 정비, 단열 창호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